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할 때 영어를 섞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섞어 쓰고 있는 영어 중에서도요, 우리한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배워두면 좋을 만한, 우리가 대화 중에 많이 쓰는 영어 단어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가지고 온 단어는요, servic라고 써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요, 그 밑에 제가 써놨는데, 서비스라고 해요. 네, 우리가 식당 가면요, 여기 좀 우리 많이 시켰는데 서비스 하나만 주세요. 뭐, 그런 말을 할 때 쓰는 서비스고요. 영어로는요, service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비스가 아니고요, service.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계속 생각하고 계시면 service,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따라하기 좀 힘드시고요. service라고 생각하고선 따라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service. 네, 잘하셨습니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들, 자, 예전에 뭐 짜장면집 가면은, 우리 탕수육 시켰으면은 군만두 서비스를 좀 주세요. 했을 때 서비스 말고도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생활에 서비스란 단어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사업을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요, bus service 내지는요, public service라고 첫째 줄에다가 써놨습니다. 버스는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버스, 그리고 public은요, 공공의 것을 이야기할 때, 공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public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public service 하면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국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버스 서비스는요, 우리나라도 버스 노선 굉장히 많죠. 네, 이것 역시도 하나의 서비스. 그러니까 영어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이야기들 뉴스에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복지 서비스라는 게요, 국가에서 일반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주고 있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이죠. 사업 같은 것을 말할 때 서비스라고 정말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어떤 회사 이름 뒤에다가 서비스라고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만두 하나 주세요 할 때 서비스 말고도 국가에서 어떠한 사업들, 그리고 민간에서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요, 사람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준, 우리가 이제 사실 서비스라는 게 우리 어디 가서 우리 정말 좋은 서비스를 잘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들을 이야기할 때 서비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그 밑에다가 service charge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charge는 이제 돈 같은 거 부과하는 거고요. service는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바로 그 서비스예요. 네, service charge. 네, 호텔이나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거죠. 호텔에 가면 서비스 받고, 또 식당에 가서도 웨이터들이 이렇게 음식도 날라주고 부족한 거 없는지 체크도 해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팁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만, 특히 미국 가면 팁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이 서비스 차지도요, 쉽게는 그냥 팁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동네는요, 내가 5만원짜리를 먹었다. 그러면 15%, 최소 15%, 그러니까 7,500원에 해당하는 팁을 무조건 내야 돼요. 네, 무조건이에요. 포함사항이에요. 그래서 가격에는 적혀있지 않은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반드시 그만큼 더 계산을 해서 줘야 되고요. 그렇게 계산 안 하면은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저희 팁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서비스 차지라고 해서 15%든 10%든 어디 여행 가셔서 찍혀서 나오면 국가에 따라서 안 내도 되는 국가도 있지만요, 내야 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때 말할 때 서비스가 우리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았어 할 때 서비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에다가 병역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병역. 저도 2년 동안 군대에 가서 제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고 왔는데, 이게 병역을 영어로 하면요, military service예요. 밀리터리가 우리 밀리터리 룩 해서
군인들이 입는 옷들, 평소에 입고 다니는 사람들 military 룩이라고 하는데 military service 하면요. military, 군대의 service.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사업이랑도 약간 비슷해요. 공적인 영역에 가서 내가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가에다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아까 예를 들면 public service나 bus service 같은 경우는요. 일반 시민들한테 해주는 건데요. military service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남자들이 국가에다가 서비스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병영 역시도 military service라고 한다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서비스로 너무 많은 뜻을 알려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가 또 서비스를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운동할 때, 자, 테니스 할 때 테니스 공 위로 던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서브라고 합니다. 네, 서브예요. 네, 제가 옆에다가 volleyball service라고 써놨는데요. volleyball 하면은요, 배구예요. 네, 뭐 배구도 있고 비치발리볼도 있고, 배드민턴도 이렇게 해서 서브 탁 넣죠. 네, 모든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공을 탁 해주는 것을 바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우리 아마추어끼리 할 때는 상대방이 받기 좋게 정말 말 그대로 서비스 해주듯이 치기 좋게 받기 좋게 해주는데요. 프로 선수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라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라고 하는 것, 서브 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서비스에서 온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만 가지고도 벌써 4가지 뜻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가지고 이 4개 많은 뜻 중에서 가장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어떠한 사업,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어떤 대상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해주는 사업들, 편리를 주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한다. public service, 뭐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때 서비스를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자, 다음은요. GROUP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그룹이라고 해요. 영어로는요. group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group.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룹, 영어로도 크게 다르지 않죠. group, 좀 다른가요? group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룹을요, 우리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기 남자애들 그룹이 다니네, 아니면 뭐 그룹 과외라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 그룹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룹도요, 제가 3가지 뜻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룹 하면은 어떤 무리예요. 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룹 과외 할 땐 어떻죠? 한 명이 과외하면 비싸니까 여러 명 엮어가지고 한 3명이나 4명이서 한 선생님한테 배울 때 그런 거 우리 그룹 과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예시로 된 단어를 a group of girls라고 가지고 왔어요. girl, 소녀들. a group of, of는요, 뭐뭐의예요. 그래서 소녀의 무리들. 그리고 a group of trees, 나무의 무리들. 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뭐 저기 모여 있는 거, 많이 모여 있는 걸 그룹이라고 해요. 뭐 저희 집이 많이 모여 있으면 a group of houses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뭐 저기 자동차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a group of cars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룹은 어떤 동일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 우리나라 말로 그룹이라고 얘기할 때랑 비슷하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그 다음에 기업이라고 뜻을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 이거 뭐 한국말처럼 쓰죠? 네. 삼성 그룹, SK 그룹, 현대자동차 그룹, 뭐 LG 그룹, 롯데 그룹 등등. 그것도 왜 그룹이냐면요. 당연하죠. 여러 가지 회사들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수많은 회사들을 그 SK나 뭐 삼성이란 이름으로 그룹으로 뭉쳐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그룹이라고 너무 우리가 많이 부르기 때문에 마치 한자어처럼 우리한테 느껴져요. 하지만 그룹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왔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요, 삼성그룹, 뭐 SK그룹, 현대그룹 이런 그룹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랑 일본에 좀 많고요. 외국 가면은 이렇게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conglomerate인가요? 그런 좀 어려운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그룹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룹이 기업에 있는 그룹도 얘기한다. 그 그룹이 여기서 온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밑에 가다가 제가 또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rock group. rock 뭐죠? 음악의 종류 한 종류고요. 자, 가로치고 rock group. rock group 중에서 좀 오래된 rock group 뭐 있을까요? 제가 송골매 가지고 왔는데 송골매 rock group 맞죠? 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네. 이렇게 그 요새 노래하는 아이돌 같은 경우도 그룹이죠. 뭐 남성 5인조 그룹, 예, 여성 5인조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비슷한 사람들 모여 있는 걸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룹을 어떠한 무리 그리고 꼭 기업 그리고 또 네, 그 그룹 예, 가수들 모여 있는 그룹에서도 이야기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그룹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ORDR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order라고 이야기해요. 예, 한국말로는 오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다 뭐죠? 네, 뭐 시키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일하다가 거기 그 집에다가 오다 했어? 오다 했어? 오다 내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더 내지는 오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예, 이 오더가요. 영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나 여행지에서 레스토랑 가셨을 때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요, 검정색 글씨로 May I have your order? 라고 써놨습니다. 예, May I have? 굉장히 공손하게 쓰는 거예요. 제가 좀 have, May I have? 가질 수 있을까요? Your order? 예,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이란 뜻이에요. 네, 뭐 May I have your order? Can I have your order? Can I get your order? 등등으로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끝에 느 붙는 건 order, 예, order. 이것이 바로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어떤 걸 주문하는 거, 그리고 order 해서 어떤 걸 지시하는 것 모두가 다 order라고 하고요. 생각해 보니까 안 따라한 것 같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order. 네, 이게요, 아마 혀가 많이 꼬이실 거예요. 왜냐면 자, R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order 아니고요. O 발음 내면서 혀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혀가 입천장에 안 닿으면 돼요. 이렇게 샥샥샥. 그래서 order라고 해야 돼서 order 조금 어려운 발음일 겁니다. 근데요, 이 발음을 물론 order 이렇게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하시면은 이 혀가요, 우리가 식초 많이 먹으면 유연해진다고 하죠. 예, 그런 거예요. 자꾸 스트레칭, 식초 많이 먹으면서 스트레칭 계속 하면은, 다리가 안 벌어졌던 게 점점 벌어지고요. 손바닥이 바닥에 안 닿던 게 많이 하다 보면 점점, 예, 우리 안 쓰던 근육들이 유연해져가지고 손바닥이 땅에 잘 닿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영어 계속 안 쓰고 한국말만 쓰면은, 예, 이게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일본어 발음이 이렇게 가장 적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에서 필요한 발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어는요, 그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물론 일본어랑 완전히 겹치지는 않아요. 근데 영어는요, 더 넓어요. 중국어도 꽤나 많이 넓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발음을 더 못해요. 왜냐? 그 사람들은 혀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칭을 많이 안 한 거예요. 혀가. 일본말 하다 보면 혀가 이제 굳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하다 보면 영어 발음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우리나라 혀는 충분히 일본어 할 만큼은 유연하죠. 그래서 일본말을 거의 다 발음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영어를 할 때는요,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영어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배워요. 그리고 문장의 순서도 중국어나 영어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세련되고 멋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혀 근육을 자꾸 풀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 order.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order. 네, R이 두 개 있어요. or에 하나, there에 하나. order 붙여서 order. 자, 여기를 앞에서 유튜브 보시면서 따라하고 계셨으면 100점. 네, 100점입니다. 자꾸 따라 하셔야지 근육이 말랑말랑 해지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order라는 단어가요, 순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뭐 1, 2, 3, 4, 5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도 숫자의 order, 순서대로 잘 되어 있는 거고요. A, B, C, D, E 이것도요, 알파벳 order
순서대로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다 보면 order로 숫자가 아니죠. 순서가 잘 맞춰져 있을 때도 order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잘 맞춰진 걸 order라는 말 전혀 안 써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주문하거나 어떤 지시, 제가 숫자 위에다가 under orders라고 써놨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요. 나는 어떤 지시 아래 있다. 어떤 지시 아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상사가 지시하거나 어떤 뭔가 고용주가 날 지시하거나 이런 지시. 네, 우리가 정말 딱 군대에서 야, 이거 해. 명령이야. 이런 거 할 때도 order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걸 주문하는 거, 또 지시하는 거, 이게 바로 order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단어는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엄청 많이 써요. 제가 영어로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level. 뭘까요? 한국말로는요. 레벨이에요. 네, 레벨. 자, 레벨이요. 우리가 자, 레벨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요. 저 집은 레벨이 좀 있는 집이야. 그러거나 아니면 레벨 낮게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저 집은 레벨이 좀 있는 집이야. 레벨 뭐죠? 네, 수준이에요. 수준. 이 레벨이 자, 아래서부터 위까지 어떤 걸 순서대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눈 어떠한 순서의 수준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먼저 따라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레벨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것이 영어로는요. level. 들으셨습니까? level. 레벨 아니고요. 레벨이에요. 레벨. 네, 레불인데요. 레불 중에서도 우리가 V 발음하려면 윗니를 아래 입술에 대고요. 이렇게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레벨 아니고요. level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level.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레벨 테스트라는 거 가지고 왔어요. 영어로 level test. 네. 레벨을 테스트 뭐죠?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학원 같은 데 가면요. 레벨 테스트 먼저 합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뭐 저도 많이 해봤어요. 어릴 때 이제 학원 어디 딱 등록하면요. 자, 학원에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 중간 애들끼리 모아놓고 공부를 시켜야 효율이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딱 가면은 레벨 테스트 합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해서 그런 게 보통 레벨 테스트라고 하고요. 거기서 잘한 사람들은 high level이라고 얘기하죠. high level. 네. 높은 high 높다는 거예요. high level이라고 하고요. 낮은 사람들은요. low leve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high, low level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집은 레벨이 좀 있는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집은요 바로 high level인 집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레벨이 낮게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low level인 거죠. 낮은 레벨인 거고요. 자, 이 레벨이요. 자, 어떤 사람의 수준 이 정도도 나타내지만요. 제가 말했죠. 아래서부터 위까지 뭔가 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High level of crime 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요. crime 하면은요. 범죄예요. 범죄. 네, 이게 이 레벨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려면은 요 약간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High level of crime. 범죄의 high level. 네, 높은 level. 높은 정도의 범죄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바로 범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범죄율이 높다. 뭐 예를 들면 비만율이 낮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비만율이 미국 가면은 유럽 가면은 정말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거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정말 이제 마르신 분들이 나 너무 많이 살이 찐 것 같아. 살 빼야 돼 하시는 분들은 또 회에 가시면 완전 다이어트 하실 필요 없는 정생보다 더 마른 몸매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비만의 레벨이 낮은 거예요. 비만의 레벨이 낮은 거고 우리나라는 범죄 또 레벨도 낮은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는 1위죠. 자살의 레벨은 높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할 때도 레벨이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레벨은요. 가끔
엘리베이터 타시면요. 제가 층은 floor 라는 거 알려드린 적 있었습니다. 근데요. level 1, level 2, level 2, level 3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level이요. 아래부터 위까지니까요. 어떤 건물의 층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1층 하면 level 1, 2층 level 2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으니까요. 레벨은 어떤 수준 정도다. 근데 그게 좀 광범위하게 쓰인다. 어떤 범죄율이나 뭐 비만율 같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도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는 많이 쓰인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요. 벌써 딴 얘기 많이 했나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VIEW는요. view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view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뷰 언제 많이 쓰죠? 아파트 이름도 SK뷰라는 게 있죠. 예, SK뷰라는 게 있고요. 어떤 거 보이는 걸 뷰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먼저 따라해보고 제가 설명 더 드릴게요. 뷰가 아니고요. view라고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view. 네, 좋습니다. 뷰랑 똑같아요. 근데 단지 그 앞에다가 view, V 발음만 좀 열심히 연습하시면 다들 하실 수 있는 발음이고요. 제가 여행 가면은 제가 원래 주변에서 원래 돈을 좀 잘 안 쓴다고 쫌생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돈을 이제 좀 아깝지 않게 쓰는 데가 여행 가서 바다 보이는 방 잡는 거예요. 네, 호텔이 보통 보면 이렇게 딱 두 개를 바닷가에 놀러 가면 제가 바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들어가는 거 말고 바다 보는 거요. 딱 양쪽으로 있습니다. 여기 산이 보이는 거는요. 보통 mountain의 산이기 때문에 mountain view라고 하고요. 바다가 보이는 데는요. ocean view라고 합니다. 네, 정확히는 외국 가면 sea view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ocean이랑 sea가 뭐가 다른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ocean은요. 대양, 태평양, 인도양 같은 대서양 같은 대양을 ocean이라고 하고요. sea는요. 네, 바다, 동해바다, 서해바다 같은 조그만 바다들을 sea라고 해서 정확히는 사실 sea view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바다가 보이는 거 ocean view, 산이 보이는 거 mountain view라고 하고요. 여행 갈 때 또 정원이 있어요. 해외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정원이 보이는 뷰가 있어요. 정원 뷰 garden view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뷰라는 게 이제 어디 보는 여기 잘 보인다 해서 잘 보이는 곳은 여행 같은 데 가면 잘 보이는 것을 viewpoint라고도 해요. 포인트가 이렇게 딱 어떤 포인트, viewpoint. 잘 보이는 곳, viewpoint라고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view라는 게요. 우리가 어쨌든 보는 거예요. 본다. 우리가 보는 거는요. 우리가 구경하려고 보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의 견해나 시각이라는 뜻도 view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my view라고 하면요. 내 의견, 내 견해,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 your view 하면 당신이 보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고요. 경관이나 견해 도 되지만요. 이런 것도 있어요. Christian view라고 하면요. 크리스찬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입각한 견해. 기독교에 입각한 견해. Buddhist view 하면 불교에 입각한 견해, 남성에 입각한 견해, 여성에 입각한 견해, 남성으로서의 견해 등등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이, 어떤 그룹이 보는 것 역시도 view라고 영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운 단어는 5개지만요, 여러분. 그 5개마다 뜻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게 사실은 꽤 많이 돼요. 근데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쓰고 있는 영어 위주로 일단은 외우세요. 네. 뷰 같은 경우도요, 다들 아시죠? 야, 여기 정말 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뷰가 좋다, 보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경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이라든지 다른 걸 볼 수 있는 나의 견해로 바뀐다라고 점점 단어를 하나씩 단어 뜻을 하나씩 확장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뜻을 많이 알려드리긴 했지만 요걸 일단 하나에서 2개 정도 뜻은 꼭 외우시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하나씩 영어에서 어떻게 쓰는지 뜻을 넓혀가시면요. 이렇게 하면 영어 단어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또 빨리빨리 외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아주 간단하게 복습해보는요. 서비스에서 사업이나 서비스 내지는 병역,
이거 테니스에서 서비스하는 것도 했었고요. 그룹 하면요. 어떤 무리 그리고 기업들 또 어떤 저기 락 그룹 같은 것도 이야기했었고요. order 하면요. 지시하다, 주문하다 이런 뜻이 있었고 level 하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해서 level test 있었고요. 우리 저기 엘리베이터 탔을 때 level 1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범죄율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요. high level of crime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view 어떤 걸 자연 ocean view 바다를 보이는 뷰도 되겠지만요. 어떤 사건과 어떤 사현상을 보는 나만의 견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